자, 오늘은 시골 가는 길입니다. 왜 나를 미워했나요? 왜 나를 사랑했나요? 이게 아마 백음성 선생님의 뭐더라, 왜 비를 맞아요인가 하는 노래인데, 우리 저 큰형님이 이 노래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창녕이고요. 예, 이제 밀양시로 초동면허로 진입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창원에서 이제 이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북면을 통해서 왔는데, 예, 그 창녕하고 또 창원이 경계고, 또 방금 다리를 건너면,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이제 그 밀양시 초동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창녕하면 양파가 유명하고, 이쪽에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지금 겨울가리도 해놓고, 이거 시골 전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변화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여기는 가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로수로 나무가 별로 없고 다 느티나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느티나무는 잎이 좀 오래 가죠. 예. 이 느티나무가 한 4, 50년 되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아마 한아름 정도로, 어른들 성인 기준으로 한아름 정도로 크니까. 자꾸 그 백음성님 그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게 노래 교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노래 좋더라고요. 이제 형님이 많이 부르시지만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가을가리를 해놨거든요. 요즘은 이 가을가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매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4, 5년에 우리 규산질 시용하듯이 4, 5년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이게 이제 밀양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물 재배할 때 필요한 양분 중에 이 밀양원소들이 자꾸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전기층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씩 뒤집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선거도 5년마다 4년마다 하듯이 꼭 4, 5년마다 선거 때 하시든 언제 하시든 딱 4, 5년에 한 번씩 하신다 생각하시고 가을가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가리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모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못하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 가을가리 하시고 보리, 밀, 이런 호밀, 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울 작물을 재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하시는 그 소독 작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으시면 참 괜찮습니다. 저 앞에는 기러기들이 쭉 날아갑니다. 이 기러기 보면은 참 질서가 있죠. 앞에 소위 우두머리, 일명 대빵 제가 딱 리드하면은 딱 따라가죠. 예, 이건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엄청 많네요. 제가 사실 좋아했던 노래가,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그 흙에 살리라가 일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흙에 살리라 홍세민 작사 홍세민 작곡 김정일 작사 김정일 작곡 홍세민 노래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 노래가 참 대단하죠. 여기 왼쪽에 초동 쉼터라고 있는데 야 저기 경사도가 엄청 심한데 식당을 오픈해 놨네요. 시골에 이제 시골살이 하시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악기 연주하시도 되고 그 노래방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기계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연습하셔도 되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옆에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혼자는 조금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꾸기 하시면서 요즘 시골에도 파크 골프 맞죠? 네. 파크 골프나 또 게이트볼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흙에 살리라는 일에 시작합니다. 초가산간 집을 짓는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산책하시는 부부분들 왜 이 경상도 사람들은 왜 부부가 저렇게 떨어져 갈까요? 손잡고 가도 될 건데 저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더 지나면 이제 손잡고 같이 가십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땠냐면은 할아버지는 저 앞에 가시고 할머니는 저 뒤에 한 20m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이 경상도 삶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에 이제 퇴근이라든지 일 마치고 집에 가시면은 밥 먹자. 아니 아들은 맨 처음에 아들은 밥 먹자 자자 이게 이제 딱 세 마디 한다면 많이 재미없죠. 그 서울 분들이 경상도에 만약에 이 경상도 남자들 만나면은 진짜 재미없을 겁니다. 호남 쪽의 분들은 그래도 상냥하고 또 말수도 좀 많습니다. 재미가 있죠. 또 말 중에 이제 거시기 뭐 생각 안 하면 거시기 하면 다 이해되고 재미가 있는데 이어가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경상도 쪽은 보면 영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남 쪽은 보면 이게 거시기 대신에 멋있고 먹고 뭐 이런 연결음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재미있죠. 강원도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강원도는 주로 이제 이 북한 말씨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이제 화천, 철원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또 제주도 옛날에 제가 수원의 농촌진흥청 이전하기 전에 그 있을 때 우리 그 과장님하고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는데 조사하러 갔는데 딱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를 딱 탔는데 그 택시가 막 뭐 기사분하고 엄청 반갑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몰랐는데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하시는데 집안 조카래요. 조카라던가 뭐 하여튼 그렇대요. 친인척이라. 또 뭐 방언입니까? 뭐 제주도 사투리 막 나오는데 뭐 감수광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곡마을인데 이 큰 대자에 계곡이란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들판이 총 150헥타르죠.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는 참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라는 건 땅이 과속 많으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굶주리지는 않았다. 보릿고기는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공포 사일리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3만 원에 파니 5만 원에 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산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축산하고 순환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기 공포 지금 우리가 곡물 사료하고 조사료 합쳐서 약 1000만 톤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으로 보면은 한 380만 톤 정도 되는데 약 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입하는데 이 공포 사일리지 수입 대체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200만 톤 정도였는데 결국은 한 200만 톤 정도는 줄였죠. 겨울 작물을 이제 보리나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을 재배를 하면은 아마도 한 200만 톤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전방에 연속으로 싶은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에서 이 동작물 재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논토양 특성상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쪽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저기 김제, 전북 김제라든지 나주는 좀 덜합니다만 전주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특히 이제 그 전북 쪽이 덜이 넓죠. 이 들판 보시면 뭐 대단합니다. 아주 넓죠. 아마 이제 뭐 우리가 식량 위기가 온다면 김제 평야를 비롯해서 저 호남 쪽이 아마도 우리나라 방지턱이 있습니다. 쌀 생산 기지로 최고의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뭐 이 정도 사실 들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시설 재배들 이거는 고추네. 겨울 고추가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설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이게 이제 규모와 벼를 규모화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설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항공살포라든지 항공방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전부 드론이라든지 커야 광역살포기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거든요. 우리 사람은 또 왼쪽에 뭐 오렌지 겁나게 큽니다. 보시면 진짜 큽니다. 그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당시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하루에 차가 딱 3번 다녔나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침 7시 차 7시 15분쯤에 집 앞에 딱 도착하거든요. 그 다음 저녁에 또 수산에서 7시 차 그랬습니다. 그 낮에 2시간 언젠가 다닌 걸로 기억합니다. 딱 하루에 3대 있었는데 저기 이제 봉안 꼴짝에 정류소 거기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유턴해서 내려오죠. 그렇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60대니까 90까지 살지 모르지만 90점 되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마 제가 90점 되면은 이 안쪽에는 가구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50가구나 있을런지 일단 시골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이라든지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세컨하우스라고 하죠. 세컨하우스 또는 전원주택 식으로 지어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 여기 안쪽에는 제법 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한 30가구 정도 되니까, 예, 아주 즐겁게 재밌게 살고 계시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이제 기촌하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골 실적 모르고 그냥 뭐 혼자 오셨다가, 혼자 오시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과속 이제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친구분들도 몇 번 오시고 하다가 처음 있으면 뜸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이라는 이제 뭐 땅 크면 좋은 줄 알고 땅 넓게 샀다가 풀 뽑다가 뭐 1년 내 세월 다 지나가죠. 그럼 모기 떴죠, 뱀 있죠, 쥐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땅을 이제 크게 사시지 말고, 기촌하실 분들은 100평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집 짓고 텃밭하고 조금 이제 짠들이 전방에 심는다든지 연속으로 뭐 과속 하셔도 되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관리하시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운동 삼아 이래 하시면 되니까. 뭐 집도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들어서 저렇게 이제 비싸게 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집 짓는데 1억 이상 들어간다면 그건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하시든 말든 관계없는데, 저는 딱 1억 안에서 집을 소형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굳이 1억도 필요 없습니다. 집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즘은 조립식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조립식 집이 뭐 10년쯤 되니까 조금 하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관리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크게 하시지 말고 그냥 두 분 계실 때는 그냥 조그맣게 뭐 7평, 11평 그 정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면은 4, 5천만 원 하면은 뭐 아주 멋지게 되거든요. 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컨테이너 저렇게 갖다 놔놓고 잠시 쉬었다가 농사도 짓고 체험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면 아주 괜찮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골도 공장 같은 게 제법 들어와 있는 데는 제법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밀양시, 경남 밀양시 무안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비리 등 병초 출하 자제, 속박이 금지, 정확한 실중량 준수 이래 놨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를 다닌 지가 19살 때 졸업을 했으니까 59이면 40년이 됐네요. 맞죠?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 당시도 포장도로였고
길 넓이도 이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은 이렇게 잘 안 변합니다. 네. 오히려 그때보다 좀 발전 노력하면 좀 그렇고 좀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예, 요즘 또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 과속 방지턱이 시내 있습니다. 버스를 해야 됩니까? 시내 버스를 해야 됩니까? 일단 버스 정류장도 좀 그대로입니다. 약 40년 200m 전이나 앞 지금이나. 시속 3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왼쪽이 과속 방지턱이 표충 있습니다. 비각입니다. 일명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하죠. 어린이 옛날에 보호 제가 구역에 한번 진입했습니다.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서행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뭐 진주 중심으로 소개시켜드렸고 남해 시장 정도 그때 고성에 이제 시장도 통영도 조금 보여드렸는데 밀양시장을 사실 못 가봤어요. 좀 아이러니죠. 제 고향이 여기인데 오늘은 그 밀양 바퀴입니다. 밀양 특별히 뭐 취재를 하는 건 아니고 이 가로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내 쪽에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별로 안 변하는데 이 외곽 쪽으로는 많이 변합니다. 제가 다니는 그 당시에 무안 경남 밀양 무안 면에 그때 무안 실업고등학교였는데 지금은 한국 나노텍 뭐 고등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기숙사로 운영을 하기 과속 때문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경쟁률이 과속 아주 방지턱이 있습니다. 세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일명 농과지요. 농과에서 이렇게 이제 보리배기 한다든지 가을 추수하면은 우리 학생들 결혼복 입고 그 당시에 개구리복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복은 그때 바탕은 흰색이었죠. 그걸 입고 여기 이제 보리 배고 할 때 보리 배워주고 막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일이 많으면은 그때 수업 안 하고 가정 실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가정 실습. 약 400m 앞 시속 근데 지금 60km 보니까 길이 과속 여기 구간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그 당시는 왕복 2차선이었거든요. 그 당시 여기 포장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밀양 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멋지게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한 거입니다. 여기 또 이제 집을 새롭게 지은 집들이 제법 보입니다. 아마 뭐 기농 기촌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시던 분이 개조한 거 아닌가 정도로 개축, 정개축 또는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앞에 보이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도로 저걸 뭐 정확한 명칭은 하여튼 도로 다리 도로죠. 다리인데 저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함양에서 아마 울산으로 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함양에서 진주에서 함양 가는데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함양에서 여기 밀양까지 1시간 걸린답니다. 그럼 실제 함양에서 밀양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으로 이제 단축되니까 완전히 이제 함양이 말 그대로 사통팔달의 요충지가 이제 되는 거죠. 어제 제가 함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급속하게 변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 사정이 급속히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밀양 자체가 과거에 이제 16세기 살인파의 선구지이지 않습니까? 김종직 선생 아시죠? 남은 길제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여기서 공부를 다 하셨죠. 여기는 김종직 선생의 그 묘소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발전을 이게 사실 무안면이거든요. 무안면은 이 고추 있지 않습니까? 청양고추. 국내 청양고추 생산량의 약 60%를 이 무안면 일개 면에서 생산을 다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저기 이제 고추 농사도 이제 값이 좋을 때는 뭐 좋은데 통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4년 주기로 그것도 선거하고 관계있나요? 4년 주기 정도로 한 번씩 가격이 괜찮고 거의 뭐 한 2년은 영 내리막길이고 한 1년 정도는 평준화 정도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농사 지어서 돈은 안 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데 돈은 별로 안 됩니다. 그 남는 거는 이제 뭐 호흡기 질환부터 뭐 관절 소위 골병만 남죠. 일 많이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뭐 시골에 어떤 때 이제 고추값이 뭐 10kg 한 박스에 20만원 한다니까 매번 그런 줄 알고 돈을 뭐 소위 여기저기 온데 대출을 걸고 모아서 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투자비 투입비는 최소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을이거든요. 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 양계장, 돈사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이제 농사 거의 안 짓습니다. 축산 냄새가 좀 많이 나고 하니까 마을에서 또 이제 싫어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40년 전에 분들이 많이 운명하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신생마을이라고 하네요. 신생마을. 경유차 한번 보십시오.
연기 매연 내 뽑는 거 보면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이 경유차 노후 차량 옛날에 그거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도 과거에 저런 경유차 뗄 때는 진짜 오른쪽 커브에 미안했습니다. 제가 주의하세요. 시동 켜놓고 뒤쪽에 서면은 뭐 메인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덕분에 그 차 때문에 죽을 고비도 있었죠. 차를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급하게 일보러 간다고 오다가 뛰어가는데 차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어가 걸려버린 거죠. 중립에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쪽으로 오다가 차한테 이제 소위 끼었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2018년도인데 제가 이제 맥리를 좀 공부를 하니까 그에 이제 죽을 눈이 있었죠. 아주 이제 위험했었죠. 거의 죽은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뭐 어떻게 또 할 일이 좀 남았는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밀양으로 가는 무안면에서 밀양 이제 읍내 시내 쪽으로 향하는 이게 산길입니다. 이게 정말로 굽이 뭐 옛날에 제가 이제 마라톤 할 때 이제 중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거든요. 이 운동을 이제 체육부장도 하고 운동을 했으니까 제 1코스가 이제 밀양시에서 이 고개를 넘어서 이제 무안까지 가는 코스였거든요. 이게 이제 거리상으로는 4km밖에 안 됩니다. 4km인데 이 굽이 이게 오르막길이 참 힘들거든요. 이 난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안에서 초동까지죠. 그 다음 초동에서 수산에서 평촌. 제가 그 당시 이제 수산에서 평촌까지 뛰었던 걸 하는데 지금 하라면 죽죠. 이제 밀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파의 성구지다 보니까 이 좀 고지시 갑니다. 특히 이제 밀양 분들이 많이 이제 고지시 하시죠. 옛날에 제가 영남로 소개하다가 이제 그 박희춘 가요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설명을 좀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박희춘 가요제 하다가 밀양 가요제로 바뀐 이유가 그 박희춘 선생님이 이제 작곡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데 이제 제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형님이 제 큰형님이 제 유튜브를 매일 보시는데 그 앞잡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친일 행적.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친일 행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항신 윤동주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못됐죠. 서정주님의 그 국화옆에서라는 시도 보면은 아주 저항시거든요. 사실은 연속 커브에 고난과 주의하세요. 고초를 겪고 나서 가을에 그 추울 때 그죠? 꽃이 피는 걸 암시한 거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앞으로 이제 독립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암시를 한 거죠. 꽃이 피울 것이다. 그런 거 보면은 참 외국 시인들입니다. 이제 또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1910년부터 45년까지니까 35년이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광복이 되고 독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여기 이제 고개 넘어가면 여기 사전 길을 이게 이제 사포 농공단지가 왼쪽에 있거든요. 사포 농공단지에서 저기 이제 방금 넘어온 이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터널을 뚫는 모양입니다. 뚫어서 이제 하면은 한 10분 정도 아마 단축이 되겠죠. 길을 지금 터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요 아래쪽에 가면 저 앞에 맞은편에 이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이 농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라면 있지 않습니까? 생산 공장이 이게 아주 대단하게 큽니다. 예, 농협 뭐 그걸로 돼 있네요. 돼 있는데 예, 아마 농심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밀양 물류센터라고 돼 있네요. 왼쪽 저거 커브에 말고 있는데 주의하세요. 엄청나네. 김태환이라는 인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여기도 이 길입니다. 이 길을 이제 통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무안 쪽으로 이제 가죠. 식당도 새로운 게 많이 들었었네요. 제가 이게 과거에 정말 어렵던 시절 참 직장 몽고하고 뭐 박사학위하고 직장 몽고하고 잠시 있었던 여기 밀양 영남농업시험장이었죠. 그 당시 지금은 남부농업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제가 160만원 받았거든요. 2002년도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2002년 3년 그래도 뭐 행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학위하고 이제 직장이 없던 시절이 제가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외국에도 가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기 아파트가 없었어요. 저 오른쪽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완전 진짜 상전백해 말 그대로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서 있고, 왼쪽에는 지금 농공단지가 저렇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포 농공단지입니다. 어제 제가 함양에 다녀왔는데, 함양에도 거기 보시면 이 서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저기 한양으로 보면은 거기가 뭐 성균관택 정도 된다 할 정도로 지방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서원이, 큰 서원이 많았거든요. 여기 밀양에도 이제 예림서원이 있습니다. 예림서원 결국은 살인파의 선구지가 아마 예림서원하고 요 중심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종직 선생의 그 묘소가 요 뒤에 있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포는 뭘로 유명하냐면 포도로 유명합니다. 롯데인베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 왼쪽이 이제 사실은 우리 나라의 농업연구 작물 분야의
영남 쪽을 총괄하는 그 남부농업 연구소, 남부 작물연구소죠. 예,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가 아니고 작물부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행정 조직이 이제 이 원이 있고 부가 있고 조직 체계가 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은 이제 1급 기관장이고, 그리고 부는 2급 기관장, 그리고 소는 이제 과장급 정도 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서열적으로 따지면 이 밀양시장보다는 시장하고 비슷한 레벨이네요. 부장 정도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 정도면 한 2급 정도 되거든요. 뭐 물론 서울시장이야 장관급이긴 하지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뭐 지사가 차관급 또는 뭐 장관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차관급이거든요. 급수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좌측에 이제 밀양고등학교, 밀양 이쪽으로 보시면 밀양제, 아랑제를 지난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하곤 하는데, 밀양의 볼거리, 체험거리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도연 그 배우가 활약을 했죠. 그래서 밀양구 영화 찍은 때는 정축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좀 옛날 형태, 낙후됐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옛날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한국 SGI가 오른쪽에, SGI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 400m 앞 시속 저는 이 60km 감자탕 과속 하길래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감자로 넣고 끓인 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소죠. 소가 돼지가 하여튼 사고 다발 그게 지역입니다. 관절 부분이가 무릎 부분이가 하여튼 뼈 있는 그 부분을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르면 뭐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모르면 뭐 당연히 감자 넣고 끓인 탕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에서 요 근처에서 옛날에 밀양에 있을 때 2년간 살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주공 아파트인데 아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4층이었던가 그랬습니다.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여기는. 예. 인구가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얼마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으니까 더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2000년인가 2005년 정도죠. 2005년 그 사이에 아마 최고가 14만 정도를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밀양시 인구가. 지금은 아마 1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산문동입니다. 밀양의 이름은 빽빽할 밀자에 햇빛 양자입니다. 햇빛이 많이 무관횡단 든다. 서구다발 지역입니다. 밀양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한자로 밀양 써봐라. 그리고 경상남도 써봐라. 주소 제대로 써봐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버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그 생각이 나네. 아, 딱 그때는 왜 그래 싫었는지. 공부가 요새는 공부가 재미가 있는데 이 나이 들어서 시간나는 게 참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좀 빨리 시간이 나야 되는데 그지? 자, 여기까지.